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위니아 에이드로 다시 찾아왔죠. 여기서 에이드라는 영어 단어가 도움, 원조, 지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니아 에이드, 위니아의 조력자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실한 서포터로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내용 한번 보시죠. 위니아 에이드는 대유 위니아 그룹의 가전 분야 계열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에 그룹의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요. 가전 분야의 위니아 에이드, 위니아 전자가 있고 자동차 분야의 대유 에이텍, 대유 AP, 대유 플러스, 당 상장 법인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있다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위니아 에이드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냐? 사업 분야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유통, 물류, 서비스. 각각의 내용을 지금부터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유통 사업부터 보겠습니다. 위니아의 제품들, 대표적으로 딤체의 김치냉장고, 그리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죠. 제조사로부터 가전제품을 공급받아서 최종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유통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전제품의 유통 채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밑에 작은 글씨로 적어뒀는데요.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등은 양판점이라고 하고요.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할인점들도 있고 백화점, 그 밖에 홈쇼핑, 온라인 채널, 대리점 등등 이렇게 판매되는 공간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위니아 에이드는요. 대리점의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프라인 대리점을 잘 운영을 하려면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브랜드 영향력과 전국 점포망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없다면 브랜드를 걸고 하는 단독 대리점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위니아 딤체는 김치 냉장고의 원조라고 할 수 있고 최근 3개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갖추기는 했습니다. 23년 연속 인지도 1위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위니아 딤체 스테이, 대리점 이름이거든요. 위니아 딤체 스테이의 점포 수를 보니까 2021년 말 기준 227개의 점포가 전국에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삼성 디지털 프라자는 394개, LG 베스트샵은 416개. 물론 삼성과 LG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꽤 많은 대리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요? 네, 아무튼 위니아 딤체의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꽤나 많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정도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물류 사업을 보겠습니다. 역시나 그룹사의 물류, 설치, 국제 운송을 대행하고 있었어요. 국내에 거점 창고 27개를 운영하면서 물류를 책임지고 있고요. 원데이 딜리버리 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플러스 전 세계적으로 7개 권역에 15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 계열사 제품들의 수출 물동량이 꽤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할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이를 통해서 메이저 선사들과, 배를 모는 선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운송 역량도 확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룹사 제품들의 국내 물류, 국제 물류, 배송, 설치까지 모두를 책임진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그룹사로 딱 한정되지 않습니다. 관계사의 물동량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 배송, 설치, 네트워크, 글로벌 물류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3PL 서비스까지도 수행을 하고 있어요. 3PL이 뭐냐? 서드 파티 로지스틱스의 약자고요. 제3자 물류라고 해서 물류 전문 업체들한테 물류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위니아 그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기업들도 위니아 에이드의 물류 업무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와 물류 파트너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고객사의 위니아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물류 파트너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세계 최대 해운 그룹인 덴마크의 머스크사가 있네요. 그리고 대한통운, 한진, H&M 등도 있고요. 얘기했듯이 물동량이 많은 위니아 전자와 위니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수출입 물류의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가 있었고요. 덕분에 경쟁력 있는 운임과 선복,
베이에 이제 화물을 싣는 자리를 잘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물류까지 받고 다음 서비스 사업 분야를 보겠습니다. 자, 판매하고 운송해서 설치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할까요? 네, AES가 중요하겠죠. AES 분야도 마찬가지로 위니아 계열사뿐 아니라 테팔, 일렉트로룩스, 소니 등과 같은 국내에 AES 기반이 없는 글로벌 가전회사들의 AES 서비스까지도 위니아 에이드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58개 정도의 서비스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른 경쟁업체들은 서비스가 가능한 주요 품목이 좀 한정적인데 반해서 위니아 에이드는 유일하게 대부분의 제품들, 소형 가전, 대형 가전, IT 제품, 온열 제품까지 모두 서비스 대행이 가능한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게 경쟁력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서비스 사업 분야에서 조금 색다른 거, 눈에 띄는 거, 애플 공인 서비스를 직영하고 있더라고요. 국내 최초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AASP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 AASP는 애플 Authorized Service Provider의 약자입니다. AASP는 위니아 에이드를 포함해서 총 7개 업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7개 AASP가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가 총 98개인데요. 그중에 위니아 에이드가 전국에 30개의 AASP를 보유하면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KT의 단말 교체 프로그램 체인지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신규 단말기를 구입할 때, 핸드폰을 살 때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이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게 되면 12개월, 일정 약정 기간 이후에 신규 단말기로 교체를 원할 때 사용하던 핸드폰을 반납하면 남은 할부금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니아 에이드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일정 기간 후에 회수된 스마트폰의 리퍼비시와 매각을 진행한다고 해요. 리퍼비시는 중고 핸드폰의 부속품을 새 것으로 교환해서 새 것처럼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이거 하면 호갱된다, 조심해라, 속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 사업 쪽에서는 계속 좋은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유통, 물류, 서비스까지 쭉 한번 살펴봤어요.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유통 쪽은 위니아 딤체나 관계사의 가전 제품들 판매 실적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물류 쪽도 그룹사나 고객사의 물동량에 영향을 받겠구나. 즉, 잘 팔려야 된다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서비스 사업 쪽은 스마트폰 수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겠구나. 단말 교체 프로그램은 신형 스마트폰 출시 일정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애플 서비스 사업은 신모델 출시 시기에 또 영향을 받겠고요. 그러니까 위니아 에이드는 자체적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다른 기업을 서포트하는 게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관계사나 고객사의 제품이 1차적으로 좀 수요가 많아서 잘 팔려줘야 실적이 살아나게 되는 거고요. 스마트폰도 교체 시기나 신모델 출시 시기가 잘 맞아야 위니아 에이드의 서비스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좀 자체 컨트롤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논 캡티브 매출 비중을 계속 높여가면서 위험을 좀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캡티브 매출이 그룹의 계열사향 매출이고요. 논 캡티브가 그 밖의 고객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관계사, 계열사를 백업하는 역할을 하면서 성장을 좀 이룬 회사고 고객사를 추가적으로 점점 늘려가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또 폭발적인 좀 추가 성장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좀 앞으로 성장 전략으로 내놓은 것들을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유통 쪽에서 유통 채널을 더 확대하고 구독 렌탈 사업을 강화하고 소형 가전 사업도 본격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근데 오프라인 유통점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과연 실적 향상에 큰 영향을 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가전도 온라인으로 사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어서요. 그리고 구독 렌탈은 현재 카카오톡 채널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해요. 아주 미미하지만 활용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죠. 제 주위에서 사용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소형 가전은요. 위니아 에이드가 올해 1월에
위니아의 소형 가전 사업 부문을 양수했어요. 서비스나 물류, 설치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으니까 이를 잘 활용해서 소형 가전 부문을, 죽어가는 이 소형 가전 부문을 좀 살려보자라는 계획인 것 같은데, 보시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쭉 연속해서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제품들을 아웃소싱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인 가구 증가에 발맞춰서 위니아 에이드가 독자적인 소형 가전제품들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해요. 아니 그러면 연구, 개발, 제조에 비용이 더 투입이 될 텐데 수익 내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쟁도 굉장히 심한 분야가 될 것 같고요. 네, 물류 쪽에서는 인프라를 더 확장할 계획이라고 해요. 한국과 미국 중심의 물류 인프라를 2024년까지 멕시코, 중국, 태국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떤 산업이든 요즘에 물류의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회사가 물류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이번 공모 자금도요, 가장 많은 비중이 물류 창고 매입, 설립, 신축 물류 장비 및 시설 투자에 쓸 계획이거든요. 현재는 위니아 에이드가 꽤 많은 물류 창고들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달 나가는 임차료만 해도 보통이 아닌 거죠. 이번 공모 자금으로 자체 물류 창고를 설립하게 되면 이에 따른 임차료나 창고를 이전할 때 드는 비용, 시간을 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기업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위니아 에이드는요,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염려됐던 부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최대 주주가 위니아 딤체인데 회계 부정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죠. 그리고 위니아 에이드의 투자 설명서를 읽다 보니까 세무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세무 조사를 받게 됐고, 이로 인해 가산세를 포함해 5.9억 원 가량을 통지받았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단편적인 것들을 보고 이 회사가 정말 도덕적이지 못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이게 당장의 회사 가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깨림칙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가서 실적 보겠습니다. 애플 서비스의 정착과 물류 사업의 동반 성장에 따라서 매출 규모가 좀 확대가 됐는데요. 2021년에는 성장률이 조금 둔화된 모습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2022년 1분기를 보면 단순히 곱하기 4를 해서 연환산 해봤을 때 2021년 실적에 못 미치게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도. 그런데 여기서 하나 체크할 건 위니아 에이드의 실적이 계절성을 띈다는 부분이에요. 주력 가전이 김치냉장고와 에어컨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김치냉장고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김장철을 앞두고 9월에서 12월 사이에 판매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에어컨은 당연히 여름에 잘 팔릴 거고요. 최근 올해 역대급 폭염이 전망되면서 에어컨 관련주들이 빵긋 웃었습니다. 위니아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 위니아 에이드의 상장 시점이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 수혜주, 에어컨 관련주로 한번 엮일 수는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겠네요. 네, 아무튼 1분기보다는 2분기나 4분기에 매출이 확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재무 안정성 지표 보겠습니다. 보면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업종 평균 대비 아주 나쁘지도 그렇다고 아주 좋지도 않은 그냥 무난한 수준이에요. 유동 비율이 2020년 대비해서 조금 감소한 이유는 KT 중고 휴대폰 매입 규모가 증가하면서 매입 채무 잔액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크게 위험한 정도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청약 관련 공모 내용들 살펴보시죠. 총 536만 6,087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14,200원에서 16,200원을 제시했고요. 공모가 상단 기준 공모 규모는 약 869억 원으로 규모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약 2,495억 원. 시가총액 대비 공모 규모가 확실히 조금 큰 편이죠. 네, 일정 체크하시고요. 환불은 이틀 걸리네요. 요즘 하도 주말 낀 종목들이 많아서 이 환불에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청약은 신한금융투자에서 진행되고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됩니다. 구주 매출을 워낙 투자자들이 꺼려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하면 구주 매출 없이 갈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우리 사주조합에는 5%가 배정됐고요.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상단 기준으로 약 940만 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좀 미리 수요 조사를 하고 이 정도 배정한 게 아닐까 싶네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33.28% 되겠습니다. 네, 기존 주주 비율은 0.18%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이게 유통 물량 30%대라서 좀 무난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모 규모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좀 크다 보니까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주식 수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고요. 금액으로 계산해도 830억 원,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위니아 에이드는 유통, 물류, 서비스를 모두 다루고 있지만 이런 상장 기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각 사업 분야별로 나눠서 선정을 했더라고요. 가전제품에는 파세코와 신일전자, 유통에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현대백화점, 광주신세계, 세이브존, 경방, 물류에 현대글로비스와 세방, KCTC, 인터지스, 서비스 쪽에 효성 ITX, 와 그랬더니 무려 12개의 유사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들의 평균 펀은 12.41배로 개선됐고요. 적용 당기순이익 249억 원을 곱해서 평가시총은 약 3,092억 원이 나왔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2만 100원을 도출했습니다. 여기에 할인율은 29.40%에서 19.40%를 적용했어요. 저는 회사가 미래 성장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비해 할인율이 좀 낮은 거 아닌가 아쉽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10.02배, 퍼가 10.02배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유사 기업들 대비해서 그냥 무난한 수준인 것 같아요. 뻥튀기 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내용을 총 정리해서 보면 관계사와 고객사 대상, 유통, 물류,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훌륭한 서포트 기업인 것은 맞지만 좀 향후 성장성에는 의문이 따른다 정도가 되겠고요. 유통 물량 33.10%, 숫자로만 보면 나쁘지는 않은데 공모 규모가 조금 되다 보니까 절대적인 유통 주식수가 많은 편이고 유통 시총도 830억 원 규모라 무겁다. 이 부분도 조금 아쉽습니다. 공모가는 그나마 무난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기준 높은 점수를 줄 만한 공모주는 아니고 그나마 상장 타이밍이 여름이니까 상장 후 어느 시점에 여름 수혜주로서 한번 묶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레이저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 측면을 따져본다면 레이저셀이 위니아 에이드보다 조금 나은 것 같기는 한데 최종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 확인하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칠게요. 총 134만 1522주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균등 물량은 67만 주가 조금 넘어가겠고요. 균등으로 한 주 이상 챙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신금2는 온라인 청약 시에 모두 200%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약 한도도 널널해요. 8만 8천 주까지. 공모가 상단 기준 7억 1280만 원까지 가능하겠네요. 수수료 2,000원은 있고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었다면 받아서 돈 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력 점수를 아주 잘 매겨주기는 어려워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저는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는 6월 13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3일에 레이저셀, 위니아에이드, 보로노이, KB스펙 21호까지 4개 종목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거든요. 최대한 빨리빨리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